종월 바둑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바둑기사 문종호 2단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제 채널의 첫 번째 콘텐츠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명승부 다시 보기, 줄여서 신박한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뜨거웠던 승부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 바둑은 21년도에 두어졌던 제2기 소팔코사놀배 결승 최종국으로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초반은 아주 평범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고요. 흑이 협공을 했을 때 백이 하변을 벌린 수가 조금 이색적이에요. 하변을 벌린 걸로는 3-3 파는 진행이 가장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석이 되고 흑이 하변을 차지하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백은 귀의 실리를 차지했고 흑의 우변 모양을 간접적으로 지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변을 조금 뺏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전은 하변을 중요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흑의 눈목자 응수에 백도 눈목자로 두어간 것이 재밌는데요. 이수의 의도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변을 한 칸 띄어서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흑이 붙여갈 때 이 교환이 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붙여가면 더 칠 수가 있고요. 끊어가야 되는데 단수치고 연결하면 백이 단수를 치는 것과 이곳 귀를 단수 쳐서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흑이 조금 곤란해지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붙여가기가 어렵고요. 그런 만큼 뭔가 이 우하 방면에서 조금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도 이렇게 입구자로 가장 타이트하게 응수에 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백이 위로 먼저 깎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래로 깎아갑니다. 리듬이 괜찮은 수죠. 마지막 남은 큰 자리인 좌상기까지 차지해 갑니다. 이 상황에선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백은 가장 무난하게 받아갔고요. 이 정석 진행은 최근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보통이라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죠. 이런 진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흑이 우상기도 이렇게 두텁고요. 좌하 방면도 힘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정석 진행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불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선수로 두터워졌고요. 그리고 선수를 뽑아서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정환 구단도 넘어가는 수 대신에 한 점을 끊어서 이 두터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흑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이런 정석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흑돌도 두텁고요. 좌 흑돌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는 조금 더 강력한 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치중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백이 연결을 한다면 계속 상변을 전개해 나가서 백돌들은 점점 위축되는 반면에 흑 모양은 점점 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이 우상과 좌하 방면이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그냥 이곳을 뚫고 한 칸을 띄어서 정리를 하는 게 괜찮아 보여요. 위기십결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피강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돌이 강한 곳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돌보면서 튼튼하게 두는 것이 때로는 좋은 전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곳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상변을 전개한다거나 하는 진행을 맛보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는 신진서 구단이 그냥 벌려갔고요. 박정환 구단도 좌하기 실리를 챙겨가는 그런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백이 날일자를 보강해서요. 이곳은 이제 자체적으로는 보강이 되어 있는 돌입니다. 만약에 흙이 이곳을 끊어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축이 성립을 하고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끊어간다고 해도 여기 있는 돌이 축머리 역할을 해주면서 축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당장 직접적으로 끊어가는 거는 흙이 무리일 수가 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치중 간수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수의 의도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이렇게 호구로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찔러서 막으면 끊겠다. 아까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단수를 쳐서 축이었는데요. 지금은 나와서 백이 이 돌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백이 곤란하죠. 반대로 이쪽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뒤로 물러나는 게 정수고요. 흙이 이곳을 뚫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제압한 실리가 커서 흙의 만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이 방면을 지켜두었고요. 흙이 상변을 규모 있게 끊어가는 진행이 되면서 흙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아까 흙이 우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흙은 이제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중시하면서 계속 단단한 수들만 두어가고 있죠. 쌓은 두터움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강하게 압박해가는 그런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끼워가는 수가 두 대국자 모두 간과했던 수인데요. 이 끼우는 수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을 순 없죠. 왜냐하면 축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젖히고 서로 모양을 정비하는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다소 백이 만족스러운 변화로 보입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젖혀갔고요. 좀 묘한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곳을 이렇게 막아가도 백이 여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나가서 끊는 싸움도 백이 불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돌들과 이 귀에 있는 백이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싸움은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밀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정도인데 실전에는 오히려 흙이 이곳을 끊어갑니다. 백이 여기서 끊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면서 또 이 바둑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진행은 사실 선악을 논하기는 어렵고요. 두 대국자 간의 기세 충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진행이 나왔고요. 또 흑도 이곳을 계속 끊어가면서 실리를 차지합니다. 두 기사 모두 서로 최강의 수를 선택을 하면서 물러섬이 없는 최강의 수를 선택하면서 바둑은 진짜 승부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까지 두어갔는데요. 이 수는 백에게 최대한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사실 이 중앙의 흑돌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 싸움은 내가 자신이 있다. 유리한 싸움이다. 라고 판단을 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후의 승부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신진서 구단이 늘어갔고요. 이렇게 씌워갔는데 이 수순들이 결과적으로는 백의 승착이 되었습니다. 흑이 응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실전에는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뒀는데 백이 끼우는 수가 너무 정확한 응수였어요. 만약에 흑이 단수를 치고 이으면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축에 몰리죠. 이렇게 들 수는 없고요.
반대로 이쪽을 단수 쳐도 쉽게 끊깁니다. 흙이 안 되고요. 나가서 단수 치는 게 그나마 까다로운데, 네, 흙 활로는 3개밖에 없죠. 그리고 이 돌들이 생각보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단수 치고 밀어도 단수 쳐서 활로가 4개죠. 이수장전 100이 이깁니다. 그래서 흙이 곤란하다. 흙이 그래서 단수 치거나 밀거나 하는 진행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이것을 밀어갔는데 우선 좋은 수예요. 그리고 함정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이 수는요, 이렇게 막아달라는 의도예요. 막으면 내가 단수를 치겠다. 먹여치고 둘 때 단수 치고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흙은 뭐 중앙 나가는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활로가 5개거든요. 100도 지금 활로가 5개이기 때문에 먼저 수를 메우는 정도로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100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 다시 이곳을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응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양이 쉽게 잘 잡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잡으러 가도 이 돌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히고요. 이렇게 끊어가려고 해도 축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돌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중앙에 흙돌이 잡힌 것이냐? 그거는 다행이 아니에요. 단수 치고 먼저 미는 수순이 있거든요.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찔러 갑니다. 만약에 100이 끊는다면 단수를 쳐서 축이 성립하죠. 이거 오히려 100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최선의 진행인데 신진서 구단 여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것을 막아갔고요. 막아간 수가 정말 좋은 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흙은 100을 계속 이렇게 잡으러 가고 싶은데 100이 이으면 이 흙돌 연결이 끊기죠. 그래서 먼저 이곳을 선수로 처리를 해서 연결을 해뒀는데 그러고 나니까 100이 만약에 잡으러 가면 찌르고 입구자 도서 흙이 오히려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곳 갈 수가 필요했는데 100이 깔끔하게 타게 해서요. 100이 잘 된 모습이고, 네, 흙은 마지막으로 하변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고요. 100의 젖힘이 좋은 수였습니다.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흙이 하변을 잡기는 했지만 좌변이 너무 크게 다쳤고, 네, 이 돌들이 패가 되는 상황이 돼서 승부가 100에게로 기울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 승부처로 돌아와서 이 한 칸 뛰는 수 말고는 다른 수는 없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이 미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면 100은 이곳을 젖히게 되고요. 한 칸을 뛰는데 만약에 지금도 아까처럼 끼우게 된다면 흙이 잡을 수가 있죠. 아까랑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그냥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이제 만약에 늘게 되면 단수 치고 패를 걸어서 이쪽 패감이 있거든요. 근데 흙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죠. 그래서 흙이 이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있는다면 젖히고, 만약에 100이 막아주면 끊는 수가 좋아요. 끊고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끼워서 막아주면 찌르고 단수
단수가 되죠. 이거는 백이 걸리는데 막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막으면 흙이 안 돼요. 그래서 흙이 있는 수는 백이 막아가서 흙이 쉽게 안 된다 라는 거고요. 흙이 웅크려서 응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아가서, 이건 조금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요. 흙이 이곳을 두면 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되는데, 이제는 백이 수를 메워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둬서 안정을 취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고요. 흙은 여기를 찝으면은 이 돌이 죽진 않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세 점을 잡고 안정하는 변화가 나오면 이거는 백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하는 선택 대신에 패를 걸어가는 진행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여치는 패감이 있죠. 따내면 당연히 이거는 백이 유리하고요. 받을 때 따고, 이때 또 흙이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행도 흙이 잘 되지 않는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만약에 백이 이곳을 이을까봐 백이 단수를 쳐놓는 건 또 백이 안 돼요. 왜냐면 잇고 둘 때 젖히는 수가 이제는 성립을 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는 그냥 막아서 안 됐죠. 막아서 백이 됐었는데, 이 교환이 단수 교환이 없었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단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끊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수는 아껴야 됩니다. 그냥 붙여가는 게 정수예요. 조금 어려운 변화였지만 이 변화는 그래서 흙이 안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곳을 붙여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붙여가는 수의 의도는 젖히고 단수치고 늘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꼬부려서 두겠다. 백이 그러면 이곳을 막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곳을 계속 늘어가겠다. 단수 칠 때 호구 쳐서, 이 수상전은 흙이 유리한 수상전이죠. 단수 치면 쉽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수가 되면 좋을 텐데 백이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받아주면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거든요. 먹여치고 느는데, 네, 이게 안 뚫려요. 이게 흙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씨움수가 성립을 한다 이고요. 돌이켜보자면 이 싸움을 백에게 이렇게 씌우게 한 원흉인 이 벌림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둑 최후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바둑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이곳을 늘어가면서요, 계속 바둑을 두텁게 운영해 나갔다면 아마도 계속 흙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총평하겠습니다. 이 바둑을 돌아보자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흙이 두텁게 운영하면서 조금이나마 우세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중반 이후에 이곳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에서 흙이 너무 강하게 두어가는 바람에 신진서 구단의 반발을 당하면서, 또 신진서 구단이 너무 정확하게 두어가면서 승리를 가져간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제2기 소팔코살룹의 결승 최종국 보여드렸는데요. 결과는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정말 큰 승부였던 만큼 정말 재미있는 바둑 두 기사 모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좋은 기보를 남겨준 두 기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서,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